네, 새해 첫날 새벽 서울의 한 유흥가 골목의 CCTV 영상인데 일행 3명이 남성 1명을 붙드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왠지 때리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일행 3명이 계속해서 이 남성으로 보이는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새해 첫날 담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남성들이 건물 내부로까지 이 남성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폭행을 당한 남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시간이 새해 첫날 새벽이니까 아마 그 지난해 마지막 날 저녁부터 아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다가 새해 첫 새벽 시간쯤에 이제 연인이 클럽에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지금 폭행을 하고 있는 남성 3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조금 뭐 접촉을 시도하고 하니까 남자친구의 지금 숨진 20대 남성이 말리는 과정에 이 3명이 오히려 이걸 말리는 그 남자친구를 끌고 가서 저렇게 폭행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이고 지금 남성이 쓰러지니까 어디로 질질 끌고 가잖아요. 20m 정도를 끌고 갔는데 아마 이런 폐쇄로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남성을 이렇게 발로 계속 차죠. 예, 네. 차고 그리고 폭행한 것으로 쓰러지니까 알려지고 끌고 있는데. 가고는 게 잠깐 나와요. 문제는 그 이후가 더 이제 좀 끔찍한데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면 굉장히 심한 네. 폭행이 있었던 어느 거잖아요. 정도였나요? 근데 코뼈도 골절이 됐고요. 뇌혈관이 터져서 결국은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병원에 옮겼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행이 이루어진 건데 그 이후에 이 3명은 그대로 유유히 이 남성이 쓰러지고 자신들이 기절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사망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져나와서 어디로 숨어 다닌 것도 아니고 번호한 길로 그대로 길을 거슬러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이 그대로 CCTV에 포착이 되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 뒤에 이들의 행동까지도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이 가해 남성 3명이 체육학을 전공한 무술 유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경우에 사실 일반인 남성을 3명이 집단 폭행을 더불어서 이런 유단자들이 그렇게 가혹하게 폭행을 했다면 추가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단자가 그것도 1명도 아니고 3명이 그렇게 이제 폭행을 해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폭행이라든가 특수 폭행이라든가 하는 이런 주체에 대해서 이 형법은 우리가 소위 그 가중적 신분 요소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그 단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예컨대 이제 그 특수부대에서 특공 무술을 했던 사람이 자기에게 빗독촉을 하는 사람의 목 울 때 우리가 이제 이 목이 튀어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때려서 사망케 했는데 검찰은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폭행치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은 실제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급소를 잘 알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공격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공격을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규정은 다시 말해서 가중적 신분 요소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자관 원래 운동을 정식으로 배운 분들은 저런 데서 운동을 갖다가 자기 사용을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지금 뭐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도 태권도나 이렇게 뭐 합기도 이런 거 배우고 다니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폭행을 하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여자친구를 이제 이렇게 보호하려다가 또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합니다. 자신의 그 여자친구에게 추근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행동학적 측면에서는 영역 확보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화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전수 본능이라 그래요. 그거는 동물이건 또 사람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폭행을 하고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피가 예. 막 터지니까 그 심각성을 뭐 알아채고 빨리 이제 예, 119를 예. 불러가지고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코뼈 같은 데는 부러진다 하더라도 피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안에 내출혈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의 곳곳이 다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함부로 주먹을 이렇게 휘두른다고 하면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 시비에 조심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폭행 시비, 물론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술 유단자 분들은 특히 일반인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